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그널이 엄청나게 고전적이네요. 누가 이거 선택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작진. 자,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나오셔서 너무 재밌는 호랑이 얘기, 호랑이를 잡은 아내 얘기 해주셨었는데요. 네. 반응이 어떻든가요, 주변에? 제가 그 녹음을, 방송이죠. 방송을 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대훈아, 네가 지금 방송에 나와. 연락이 막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뻤다는 얘기인가요? 싫었다는 얘기인가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부끄럽지 않게 한번 잘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예, 몰라도 전혀 상관없지만. 네. 언젠가 한 번은 쓸데있는 이야기들. 네. 이번 주에는 스포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리그가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개막도 많이 늦어졌고요.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뭐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스포츠 리그가 개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포츠를 많이 기다려 오셨던 그 마음이 좀 충족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막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중계가 되면서 이제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야구에 또 새삼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 격투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아주 오래간만에 격투기 대회가 열려서 저도 지난 주말 아주 즐겁게 보내서 그랬군요. 네. 코로나19라고 잘 안 읽고 코로나19라고 보통 읽는데 끝까지 코로나19를 고집하시는. 자,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격투기를 좋아하신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격투기 얘기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 스포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친숙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어릴 때 위인전이라든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그 신라 시대 때 활약했던 김유신, 네. 김춘추 이런 이름들 다들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김유신은 신라의 장군이었고 이제 김춘추는 이제 신라 무열왕이 되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삼국통일의 초석을 닦았다. 네. 이런 이야기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김춘추가 김유신의 누이 동생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 결혼하는 과정이 좀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느 날은 김춘추에게 우리 집 앞에 가서 같이 공놀이나 하고 놀지 않을래?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알았다. 라고 해서 이제 가서 김유신네 집 근처에서 이제 공놀이를 즐겼는데, 네. 이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아서 어머나. 옷이 찢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옷이 찢어지게 해서, 짐짓 모른 척 하면서 옷이 찢어졌구나. 마침 우리 집에 내 누이 동생이 있는데, 우리 누이 동생더러 이 옷을 꿰매게 하자.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누이 동생과 김춘추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을 해서 이런 꼼수를 김유신 장군이 쓰셨군요. 그 옛날에. 네. 이런 지략을 가지고 지략을 네. 좀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지략을 세워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네. 그렇게 해서 로맨스가 이루어졌다. 네. 이야기가 있죠. 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김유신과 김춘추가 즐긴 공놀이의 이름이 축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놀이인데 이름이 축국입니다. 딱 들어도 뭔가 지금의 축구가 연상되는 네네.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국이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경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 축국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룰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즐겼던 놀이가 어떤 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는 네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경기를 즐기는 와중에 이제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면 좀 심한 몸싸움이 있는 운동이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나 이제 후한서 같은 데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축구에 능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신라뿐만이 아니고 고구려를 비롯한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구를 즐기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록들로 좀 미루어 보면 이 축구는 뭐 짐승의 털이나 뭐 끈 같은 걸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을 만들어서 뭐 여러 명이 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차는 것이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그 예비역 형들이 예전에 복도나 학교 복도. 네. 공터에서 많이 하던 네. 그 우유팩 차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렇죠. 그런데 거라고 우유물 할수 있습니다. 찍찍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굴에도 막 묻고 그랬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좀 싫어했는데 왜요? 예비역 그 우유가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하얀 우유가. 네. 그리고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간에 네. 그런 우유 팩차기를 하는 예비역 형들을 보시면 네. 이들은 화랑의 후예구나. 화랑의 후예구나. 생각하시면. 김유신 장군을 또 닮았구나.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유 팩차기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훌륭한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통을 계승하는 중이고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한국의 구기 종목의 전통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젠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격투기라고 네. 하면 역시 씨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격투기라고 합니까? 물론 이제 주먹이 오가는 다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힘과 기술을 겨룬다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격투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씨름 선수 출신으로 격투기에서 활동한 여러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명절에 씨름 경기가 많이 열리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씨름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면 씨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씨름을 옛날에 그 강호동 씨 나올 때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젊은 네. 청년들이 네.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예. 네. 사실 이 씨름도 역사가 아주 오래된 스포츠입니다. 4세기경, 그러니까 한 300년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이라고 하는 네, 각조총 무덤이 우리 있어요. 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이 무덤 안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 그려진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각저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각저라는 이름이 씨름을 한자로 표기한 거거든요. 이 벽화를 보면 이제 큰 나무 아래에서 상의를 탈의한 두 명의 남자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구려 사람들도 이미 씨름을 즐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왜 네. 씨름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합니까? 옷 입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 항상. 네. 부담스럽잖아요. 보기에도 좀. 근데 이제 옷을 입고 하면 옷자락을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반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씨름은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그래서요?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의를 탈의하고 순수한 힘과 기술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스포츠도 또 있을까요? 네. 네, 좀 특이한 걸로는 격구라고 하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격구요? 네, 네. 격구라는 것은 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긴 채를 이용해서 공을 상대방의 이제 골문에 넣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폴로 아닙니까? 폴로? 그렇죠. 그게? 예. 이게 유럽에서는 폴로라는 이름으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스포츠는 이제 페르시아 지방에서 처음 유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동서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퍼져 나간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잘 타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스포츠이자 군사훈련 목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격구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이 고구려와 고려에서는 여성들까지도 격구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흔한가요? 이 말 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이 격구를 즐겼던 것 같고요. 사실은 꼭 말이 없더라도 그냥 말이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도 즐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네, 그렇군요. 한국 역사에서 격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조선의 첫 번째 왕이죠.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요. 예. 격구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이 이성계의 격구 솜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계가 그 말 위에서 거의 뒤로 눕다시피 해서 이 말 뒤로 나온 공을
탁 차서 어머나. 말 다리 사이 앞으로 쳐낸 기술이 그렇게 일품이었다고 와, 합니다. 그 치기도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말 다리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도 떨어질 텐데. 거의 아크로바틱하는 수준으로 네, 한 거죠. 뭐 이 그렇군요. 정도면 뭐 거의 조선의 메시다. 드리블하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네, 합니다. 조선의 메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나라의 정치적인 리더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은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사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약간 직장 상사께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면 눈치가 없는 상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격구를 하는 게 여러모로 민폐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무인 집권기의 집권자였던 최이 같은 사람은 격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격구 경기를 하면 이제 말들이 뛰어다니니까 네. 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먼지가 일어난 것을 막으려고 네. 사람들을 괜히 동원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의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멀쩡한 민가를 헐어서 네. 경기장을 만드는 어머나.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민가를 헐어서 경기장을 만들어요? 격구하려고? 네, 사실 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왕이 격구를 너무 좋아하면 신하들이 나서서 이걸 말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원래 글만 쓰고 네. 몸 쓰는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런 점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비들도 무예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활쏘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선비가 익혀야 될 기본 소양 중 하나로 활쏘기를 꼽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활쏘기를 통해서 뭐 근력이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당시 선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프로야구 개막 기념으로 옛날 사람들의 스포츠를 알아봤는데요. 나중에는 우리 그 정 편사님의 격투기를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였습니다.